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분 소유 개념이 사실 아니죠. 모두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안정된 사실은 주거 환경을 제가 하고 싶은 청년 정치인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 정치 운동가예요. 그래서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힘을 키우는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꼭 부끄럽지 않은 청년 정치 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진보정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기호 8번 전진희입니다. 박수 치고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희원입니다. 총천넷이 청년 단체 여러 개가 모여서 좀 청년에게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청년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단체입니다. 총청넷에서 이번에 여러 당의 청년 후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서대문구 갑 민중당 전진희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진보정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기호 8번 전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전진희 후보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총청넷 차원에서 이런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법안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9가지 의제를 꼽아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저희 총청넷 요구안? 네. 혹시 이 요구안에서 이 3개만큼은 정말 좀 같이 해보고 싶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싶다 하셨던 게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제 힘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다 같이 내가 좀 힘을 보태서 그리고 청년이, 그리고 많은 청년 단체들이 함께 힘 모아서, 또 청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같이 힘 모아서 해결하고 싶은, 사실 모든 요구안이 다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구안들 중에서도 좀 가장 크게 같이 첫 번째 우선 과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 관련한 것과, 또 두 번째는 주거,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이 3가지가 사실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주거, 노동, 그리고 불평등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사실 있거든요. 혹시 네.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좀 더 추가 의견을 주고 싶었던 그런 정책은 혹시 있었을까요? 하나는 사회보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민중당에서는 지금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핵심적으로는 정책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보다 진보적으로 하는 정책들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출발 자산 도입하는 문제 관련해서도 기본 정책 방향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의 돈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청년에게 줄 것인가, 그 문제가 더 큰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토론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그냥 주거 부분이다, 아니면은 불평등세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개괄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자면 혹시.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살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거나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자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내 집주인이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실제 자기 힘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분 소유 개념이 사실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안정된 사실은 주거 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주거 정책,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심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네,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 네. 안 그래도 그 민중당 공약 보니까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 또 묻는 건, 혹시 당선되면 이거는 꼭 해결하고 싶다 한 정책이 주거 관련해서요? 아니, 꼭 주거 관련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주거 관련해서 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기도 한데 제가 사실 주거 불안이 되게 높은 청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았을 때부터 뭐 반지 하나 그리고 단칸방에서부터 이렇게 살았던 바가 있었고 또 재개발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청년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독립하고서는 집을 구성했을 때 반지하를 사실 전전했어요. 그리고 반지하 중에서도 대학가에 있는 반지하를 전전했거든요. 청년들 같이 대여섯 명이 함께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세 싼값 얘기했을 때 다 대학가예요. 근데 그 대학가가 왜 월세가 싸냐면 언제 재개발이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집에서 좀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은 정말 잠자는 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집을 꾸미지 않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 당연히 못 쓰죠.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오히려 잘못했다가 집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집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평생 계약할 수 있는 가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를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막는 정책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정해놓고서는 집의 임대료를 평균가로해서 인상하는 형태로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임대료 자체를 인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을 꼭 해결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주거 부분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민중당 공약을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녹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따른 그 뭐 지원 뭐라 그러지? 네, 새로운 노동 형태에 따른 이제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 총청넷이나 아니면은 저희 계속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가진 어떤 방향성이랑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민중당 공약을 보고 굉장히 좋았고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민중당이라고 하면 청년들한테는 이 민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오는 거부감이 약간 있는 거예요. 너무 운동권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민중당이 갖고 있는 뭐 계급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그 계급이나 뭐 민중 그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청년층에서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많이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중당은 2017년 10월에 창당했거든요. 그때 당명 개정에 대해서 처음 당원들이 함께 투표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청년 당원들이 가장 많이 투표했던 게 우리가 정치하당 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우정당 아. 이런 얘기들이 됐었는데 근데 투표를 여러 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민중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민중당으로 당명을 결정하게 됐는데 요즘에 선거 때 주민들 만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민중당을 옛날 민중당으로 아 진짜? 생각하셔서 이재호 이런 아.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난감한데 청년들은 민중당 얘기 들었을 때 민중당? 뭘 말하는 건지 이게 좀 다 바로 이해되진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당명을 두고선 결정했을 때 매우 심사숙고 결정하게 되고 사실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자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고 하면 당명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민중당이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서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민중이라는 말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고 하시는데 민중은 굉장히 자긍심 있는 사실 언어거든요. 하나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실함을 담은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켰던 것처럼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뭉친 힘으로 세상을 바꿔왔잖아요. 그 뭉친 힘, 단결의 언어까지 담겨 있는 거라서 민중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긍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운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민중이라는 단어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민, 막 민중 이런 단어 뭐야? 뭐 운동권이야? 옛날 사람이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한 시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이루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유권자나 청년 유권자,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두 번째 사실은 출마거든요. 첫 번째는 지방선거 때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야망이 큰 사람, 금배지가 탐이 나는 사람으로 또 이해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청년이고 난 이런 삶을 살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나는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만난 청년들은 그 청년 정치인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청년 정치인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 정치 운동가예요. 그래서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힘을 키우는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청년들이 뭉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뭉친 힘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어떤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민중당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어떤 선의에 맡기거나 몇몇의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청년 정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청년 정치 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오늘 민중당 서대문구 갑 전진희 후보님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정치로 청년들의 삶 그리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서 참 공감이 가고, 앞으로도 2020 촌청넷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치로서 좀 바꾸려고 하는 청년 후보자들을 여러 명 만날 예정입니다. 계속 재미있게 지켜봐주세요. 안녕 좀 크게 두 분이. 네. 안녕!